이 영능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영능 자체로 치면 도적의 영능이 무조건 제일 좋고요. 영능에 대해서 특징은 일단 마법사, 드루이드, 도적 얘네들은 1댐이 부족할 때 1댐을 넣을 수 있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아무 때나 이 코스트를 한 턴에 한 번 이 코스트를 사용하면은 내 하수의 공격력을 1 올릴 수 있다 랑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상. 그리고 직딜 1점도 모자랄 때 들어가는데 투기장에서는 결국 내 하수의 공격력을 올리는 느낌이죠. 그렇게 보면은 가혹한 하사관이 상당히 안 좋은 카드인 게 걔는 카드 한 장 자체인데 2일 공채에다가 들어올 때 플러스 2를 주는 건데 요 직업 3개는 가혹한 하사관이나 엘프궁수도 1, 2 공채에다가 1점을 한 번 주죠. 요 3번은 새 직업은 내가 이 코스트만 남으면은 아무 때나 내 하수의 공격력을 1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카드를 한 장 더 써야 되냐 이거죠. 가혹한 하사관이나 엘프궁수를 이용해서 그런 점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 좋은 영능이 성기사랑 주술사. 성기사랑 주술사는 영능의 지속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는 게 특징이죠. 가령 마법사는 이 턴에 할 게 없어서 영능을 썼으면은 상대의 본진에 들어갔어요. 그거 1점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내가 손해예요. 그냥 턴을 버린 거죠. 근데 성기사는 마법사만큼 좋은 영능이 아니지만은 1, 2를 먼저 내기 때문에 이 턴에 정할 게 없어서 영능을 썼으면은 마법사보다 이득을 보죠. 요 1, 2를 먼저 냈다는 거는 지속성이 있고 얘가 살아있으면 매 턴마다 화작을 쓰죠. 그리고 이번 턴에 할 게 없어서 화작을 썼는데 정작 다음 턴에 상대가 붉은 성전사를 냈어요. 십자군. 그러면 아까 내쓴 화작을 돌려줘 라고 하고 싶은데 아까 쓴 건 아까 쓴 거고 이번에 3코스트 타임에 또 화작 쓸 수는 없겠죠. 하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아까 쓴 게 억울하거든요. 성기사는 영능을 미리 써놓으면은 상대 성전사 나왔을 때 영능이 박죠. 그러면은 첨보 벗기죠. 그러니까 영능의 지속성이 있다. 드루이드랑 마우스는 영능의 지속성이 없는 걸로 보셔야 돼요. 영능의 지속성이 없는 애들입니다. 직대에 그냥 들어가는 거고 방어도 플러스 1이 지속성이라고 보긴 힘들죠. 드루이드도.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 공격력, 하수인의 공격력을 원할 때 1을 올리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영능이 얘네 셋인데 그 중에서 얘네 둘은 지속성이 없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좋은 영능이 이거랑 이거. 근데 얘는 랜덤 뽀록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말하면 성기사가 더 좋은 영능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병참도 생기긴 했는데 그건 그렇게 상관없고. 근데 주술사 같은 경우에도 영능 지속성이 있고 4분의 1로 성기사랑 똑같은 거 나오고 도발 토템은 진짜 좋고, 그러니까 항상 원하는 게 나온다면 주술사가 성기사보다 좋아요. 힐토도 내 카드를 보존하는 경우가 있고 그 천토의 경우는 주문 공격 플러스를 올리기 때문에 내가 픽할 때도 도움을 주죠. 내가 픽을 할 때 내가 이번 게임을 하면서 천토가 분명히 몇 번 나올 거거든요. 천벌 토템이 분명 몇 번 나오기 때문에 내 주문 공격력 주문 카드들은 그 if 데미지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 번개 화살은 항상 3점이 아니고 내 번개 폭풍도 항상 2점에서 3점이 아니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술사 토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 지속성이 있는 영능들. 그 다음 영능이 이제 이 정도. 경우에 따라서 조건부로 내 하수를 살림으로써 카드 교환상의 이득을 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좀 사용을 할 각이 없을 때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 영웅 피 2점 회복은 안 좋은 거 아시죠? 전사는 영웅 피 2점 올리는 건데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요거 역시 지속성이 없는 영능이고 약간 아쉬운 영능. 그 다음에 이제 사냥꾼 정도로 봐요. 카드 교환과 필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은 게임을 그냥 빨리 끝내겠다. 게임을 빨리 끝내버려서 내 핸드 마르는 걸 방지하겠다. 그 정도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흑마 확정 들어오지만은, 그리고 영웅의 피는 중요하지 않다며 영웅의 피를 2 깎는 대신 카드 한 장이면 엄청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2코스트여서 그래요. 이게 0코스트였으면은 제일 좋은 영능이고요. 게임 내에서 제일 좋은 영능이고, 아무튼 모든 영웅이 2코스트라는 게 그게 안 좋습니다. 영웅 피 까이는 거는 옵션이고 나는 하수를 필드에 충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쓰는 거라서
그 점이 아쉬운 영능이에요. 물론 이거를 참고를 해서 흑마법사 덱 구성할 때 픽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 이게 딱히 좋은 영능은 아니에요. 그냥 게임 후반에는 제일 좋은 영능인 건 맞지만은 투기장에서는 후반이 제일 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초반이랑 중반이 중요하지 후반은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투기장에서. 투기장의 승패를 가르는 거는 그 3턴에서 5턴 사이라고 제가 대부분 말씀드렸죠. 3턴에서 5턴 사이에 생명력 전환을 쓰는 거는 대부분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좋은 영능이 아니고, 얘는 이제 영능이 없는 거고 얘는 영능을 떼고 한 거고, 그렇게 영능을 분류를 통해서 어떤 직업의 영능이 좋은가, 그러니까 단순히 보고 생각하시면은 마법사가 좀 사기니까 화작도 좀 사기고 마법사가 영능도 제일 좋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적은 영웅피 까지 않냐. 이제 얘네 둘이랑 얘가 뭐가 다르냐, 요거는 두 번 쓸 수 있죠. 한 번 끼면은 두 번까지 쓸 수가 있는데, 그 말은 얘네들은 그 지속성이 없으니까 이번에 1점 필요할 때 이걸 써야 되는데 정작 2코스트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혹은 2코스트를 쓸 경우 내가 하수를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경우도 생기고, 이게 0코스트가 아니죠. 근데 얘는 무기 카드의 효율성이 역시 나오죠. 무기 카드를 주는 거잖아요. 껴놓으면은 내가 원할 때 이제 1점을 두 번을 0코스트로 씁니다. 이번 턴에 할 게 없어서 2코를 그냥 썼으면은, 마법사는 화작을 이번 턴에 할 거 없어서 2코스를 썼으면은 나중에 화작 필요할 때 2코스 또 써야 되는데, 요거는 결국 4코스짜리 영능이에요. 그러니까 마나 2를 더 받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나중에 내가 1점 필요할 때 0코스트 지불로 두 번 쓰죠. 내가 이거를 한 번이라도 껴놓으면은 수액 같은 거 맞을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 수액 맞아도 이게 카드가 아니죠. 무한이긴 하죠. 다시 끼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한 번이라도 껴놓으면은 내가 이제부터 원할 때 아무 때나 내 하수인의 공격력을 1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두 번 쓰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게 좋은데, 그거를 상대 영웅에다 치잖아요? 그럼 그 기회 한 번을 잃는 거예요. 만약에 요거를 끼고 이제부터 하수인 공격 플러스 1을 두 번 쓸 수 있다. 그러면은 하수인이 없으면 못 쓰는 거고 영웅 직딜이 안 들어가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요거를 그냥 껴놓고 와 좋구나 하고 내가 하수인 공격력 필요할 때마다 쓰겠죠. 근데 요게 영웅에다가 공격력을 주는 거라는 것 때문에 지금 당장 쓸 일이 없으면은 그냥 영웅을 쳐도 되겠지 하고 그냥 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결국 상대한테 만화를 주는 거고 상대한테 카드를 주는 거고 상대한테 역전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필드 역전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요걸 한 번이라도 더 쓰면은 나중에 1점 필요할 때 이걸 한 번 쓰고 그러면 무기가 깨져버리죠. 그러다가 1점 필요할 때가 한 번 더 오면은 2코스트를 또 써서 무기를 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손해죠. 그리고 1점 쓰면은 또 한 발밖에 안 남는데 그러다가 맹독이 내 핸드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2코스트 또 쓰고 또 새로 낀 다음에 맹독 또 껴야죠. 거기서 그냥 승패가 갈려버리는 거여서 처음 낀 단검을 영웅을 쳤냐 안 쳤냐에 따라서 그냥 승패 결과가 바뀌는 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있어요. 가령 2턴에 영능을 끼고 할 게 없는데 3턴에도 내 핸드가 아니요. 3턴에도 내 핸드가 쓸 게 없다. 이미 내 핸드는 다 4코스트 이후다. 그럴 때 영능을 낀 턴에 상대 영웅 치는 게 가능합니다. 어차피 다음 턴에도 단검을 낄 거라면은 이번 턴에 상대 영웅 치고 다음 턴에 상대 영웅 치고 단검을 갈아 끼면은 사냥꾼 영능 한번 쓰게 된 거죠. 2뎀을 이익 볼 수 있는 기회를 이번 턴에 단검 가만히 있다가 다음 턴에 단검 끼면 1뎀이 돼버리니까 그게 손해다. 그래서 영웅 치는 게 가능은 한데 그것도 다음 턴에 혹시 3코스트 들어와 버리면 꼬여요. 내가 미리 쳐놨다가 다음 턴에 3코스트 하나 찼잖아요. 핸드 드로우로. 그러면은 결국 또 이제 뻘짓을 한 게 되죠. 그 다음 턴에 뭐 이제 설인 나가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단검 한 번에 다시 깰 코스트가 안 남습니다. 그냥 상대한테 또 하나 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영웅한테 도적이 치는 거는 영웅이 친 게 아니라 상대한테 단검 한 발을 준 거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가령 이제 후반에는 영능으로 뭐 할 것도 없고 필드 정리하면 도적이 죽죠. 직대 좀만 더해서 이제 킬각 잡아내니까 영웅으로 본체 치고 그러는데, 그게 후반이고 게임 초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특수 케이스가 있을지는 모르나 사실상 영웅으로 상대 영웅을 치는 거는 정석이 아닙니다. 그리고 초보분들이 도적을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이 게임은 어떤 직업이든 실력의 요소가 거의 없는 게임이에요. 어떤 직업이든 운의 요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도적을 초보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건 도적이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직업도 어려운 거거나, 혹은 다른 직업은 잘하는데 도적은 못하겠더라. 그거는 이제 여러가지 관념상의 문제고, 그 중에서 하나가 영웅으로 영웅 치는 거 또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1댐 모자랄 때를 2번 활용하면은 결국 나는 2드로우 본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1대1 교환이 안 되는 거를 저걸 쓴다든지 혹은 상대 2를 잡는다는 거는 요거 한 발당 카드 한 장 값으로 쓰이는 거예요. 베스트는. 그거를 상대 영웅 1피랑 바꿀 이유가 없겠죠. 새해에도 잘 부탁해. 저런 거 혹시 나올까봐 동전에 별로 아낄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서도 왜 기습을 안 쓰냐? 개프를 쓰면은 둘 다 죽지 않냐? 근데 기습이 카드 한 장이죠. 랩터는 1피던 2피던 공격력은 똑같습니다. 사람만 있으면은 매 턴마다 상대한테 얼음 화살이 들어가요. 기습은 지금 갖고 있으면 나중에 또 쓰면 되겠죠. 요거를 공짜로 잡는데 굳이 카드 한 장을 더해서 1대1 기습과 유령 들린 거면 1대1로 교환해줄 필요가 없어요. 0대1 교환인데. 동전은 자기 코스트를 생각해서 쓰는 건데 자기 핸들을 좀 보셔야 돼요. 역시 1피던 2피던 상관없었죠. 방금 기습을 썼으면은 엄청난 손해를 본 거고. 그러니까 제가 동전을 써서 랩터를 냈던 거는 제 핸드에 거미 전차가 있었고, 그 말은 동전을 안 쓰면은 1턴에 넘기고 2턴에 랩터 3턴에 거미 전차인데, 그러면은 동전은 계속 핸드에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은 4턴에 동전 쓰고 요런 걸 내야 되는데, 그것까진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유령기사가 핸드에 들어올지를 모르니까 내 핸드 상황을 보고 차라리 1턴에 랩터를 내고 2턴에 영능을 껴두거나, 혹은 요거 핸드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나요? 있었던 것 같은데. 혹은 2턴에 이제 올빼미를 걸고 잡나,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저거는 이게 3-4로 2-3 잡으면 어차피 요거에 죽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해놓고 그냥 요걸 씁니다. 이거 쓰고 만약에 안 맞아도 기습이나 요걸로 잡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올빼미로 처음 걸 잡은 이유는 올빼미가 요거 죽으면 안 되니까, 폭격수에. 근데 저건 괜찮지 않나요? 1대2 교환이긴 한데 상대가 5턴에 하기에는 조금 약한 행동이죠. 필드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럴 때도 그러니까 영웅으로 안 치는 거예요. 내가 다음 턴에 이 코스트를 또 쓸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거는 암살을 써야 되나? 좋은 거 나왔죠. 이제는 영웅으로 쳐도 될 것 같고. 한번 가볼까? 영코, 3코, 5코 이렇게 있어가지고. 혈기사각이죠 저건. 기계 맞아요?
이거는 잘 생각해야 되는데 온수였네. 포카를 그냥 쓸 거니까 코스트가 어차피 없잖아요. 그럼 기습이 여기는 들어가고 기습이 여기도 들어가고 영웅 피 많으니까 요거 영웅으로 치고 포카를 쓰고 요거는 무시한다. 한번 가볼까? 이러면은 이긴 거 아닌가요? 핸드에 남은 한 장의 암살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게 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저것도 도발이었으면 다음 턴 살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약하죠. 양꾼분이 덱은 좋았던 것 같아요. 하늘골렘에 그물거미에 센진에 수리검포에 유령거미에 그러니까 필드를 악착같이 잡겠다. 픽은 잘했죠. 잘 싸워. 행복하게. 제법인데. 법사를 좀 조금 만난 게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무의정이랑 꽁꽁 로봇 쓰는 법사 상대로 핸드가 잘 풀려가지고 쉽게 이겼었죠 아까. 빨리라. 그 상대는 제이라. 후회하게 해드리죠. 등 뒤를 조심해. 1패는 꽤 확률적으로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덱 잘 잡힌 사람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서 초반에 2패는 쉽게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고승 덱이 먼저 2패 하는 경우는 쉽지는 않은데, 근데 또 워낙 운이 심한 게임이라 그냥 잘 안 풀린 판이 두 판이어서 빠르게 2패를 한 걸 수도 있긴 있는 거죠. 여기선 동전을 좀 아끼는 게 역시 가능은 한 타이밍인데 2코, 3코, 4코가 있다는 거는 이번 턴에 동전을 아껴도 2코, 3코, 4코 그냥 다 나가겠죠. 그러면은 그 후에 동전을 박사붐 6코 정도에 띄우는 거 차이인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동전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영능 한번 끼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거였죠. 한번 얘는 어차피 영웅 피를 주기 때문에 쳐둡니다. 쳐두고 이거는 치지 말죠. 이거를 안 치면은, 미리 안 쳐놓으면은 화자까지 더 해야지 잡으니까 이거는 치면 안 돼요. 한번 가볼까? 정화해. 결국 동전을 안 아끼고 영능을 활용했을 때 상대 카드 한 장을 끊었죠. 2307을 공짜로 끊었어요. 그리고 간조는 피를 줬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손해본 게 없는, 여기는 태양샘을 또 걸어주는 게 2307을 만들면은 또 태양샘이나 검은무쇠 드워프나 화작을 더하지 않는 한 요게 안 잡히죠. 여기다 화장만 더해도 상대는 또 20도밖에 못쓰기 때문에 제가 서리는 또 먼저 냅니다.
얘가 가만히 있다가는 2일에 잡혔을 때 요것도 안중매 드러나니까 차라리 1,000원 낸게. 그럼 어차피 요거 벗기려면 또 한 대 쳐야 되거든요. 다음 턴에 혈기사 들어가지 않는 한. 앞으로 돌격. 이제는 맹독 포칼 한 턴에 할 수 있는 코스트는 생겼는데, 일단 제가 필드를 워낙 탄탄하게 시작을 해서 상대도 지금 양변을 쓰면은 필드를 좀 확실하게 잡을 수는 없죠, 상대도. 저거는 안 친다. 글쎄 왜 안 칠까요, 저거? 한번 가볼까? 앞으로 돌격. 지금 냉정이 들어온 게 조금 망했어요. 저렇게 먼저 내면은. 한번 가볼까? 영능은 최대한 잘 활용했죠. 2번 썼는데 문제는 핸드가 좀 말린 게 아쉬워요. 전부 교환을 해도 제가 공격력 6 무기 하나 남는 거라서 영웅 피도 그렇게 차이 안 나고요. 전부 교환을 해도 제가 그렇게까지 손해는 아니게 보이는데, 절개까지 내 핸드에 있는 점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 법사는 8코스트면은 지금 도적한테 킬각은 잘 안 나올 것 같죠. 글쎄요. 그러니까 치유 로봇이나 성견자, 얼음 방패, 마법 차단 이런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 핸드 5장에 있어야 돼요. 저분 덱에 몇 장일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런 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투기장에서 도발 상관없죠. 투기장에서 결국 상대가 교환할 수밖에 없었죠, 방금도. 그러니까 상대가 교환을 해줄지 안 해줄지 내가 상대가 아닌데 어떻게 하냐. 그거는 이제 내가 상대가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나였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 교환을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도적이 먼저 정리를 할 필요성이 거의 없었죠, 방금 같은 상황에서. 예, 지금은 뗀장의 기름이 캐리했죠.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초보분들이 흔히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덱 구성이 어려워하시거나, 게임 중에 이제 운영해서 어려운 거는 직공해야 될지 정리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정리가 먼저라고 해서 정리만 했더니만 뭔가 손해보더라. 정리충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더라. 네, 도적이 빠르게 직딜을 넣을 수 있는 거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죠. 그리고 정리도 도적 영능이 일단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대 영웅을 치면 안 되고, 그걸 떠나서 아까 간식용 좀비를 영웅으로 쳐놓는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뒤까지 많이 봐야 되는 플레이여서 그런 것들은 초보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죠. 결국 제가 동전 랩터 후에, 랩터가 아니었죠. 동전 안녕 로봇 후에 다음 턴에 영능으로 간식용 좀비를 한 대 친 거 차이로 이긴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은 제가 졌을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차이로 냉기정령이 필드에 5가 올리면서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 약간 다른 얘기인데 역시 그 정리냐 직공이냐 그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거는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내가 상대방이 돼야 됩니다. 지금 상대방 핸드는 내가 알 수가 없지만 그건 어느 정도 추정이고요. 상대방 핸드는 대략적인 추정이고 상대방 이거 거꾸로 돌려요. 맵을 180도 돌려가지고 내가 상대가 됐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요 판에서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럴 때 내가 상대 입장이었으면은 그러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그 미야모토 무사시의 오륜설을 얘기를 드렸는데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약간 지금 따로 놓은 얘기인데 그 도둑이 내 집에 들어왔을 때 상대의 심리에 있는 건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니까 도둑이 내 집에 들어왔어요. 도둑이 내 집에 들어왔으면 무섭잖아요. 강도 흉기를 들고 있을 수도 있죠. 그때 싸우는 법에 대해서 서술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보안 시스템 같은 게 없죠. 그냥 담 넘어오면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담 넘어왔을 때 그리고 이제 그 흉기 소지가 흑폭파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 집에도 뭐 도둑이랑 싸울 만한 무기가 있겠죠. 그런 기준에서 상대가 나를 상대를 할 때 그러니까 나는 상대가 두려운데 도둑이 들어왔으면 무섭잖아요. 상대가 과연 나를 안 두려워할까? 그거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스스톤에서 킬각 보는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서로 킬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나는 이제 킬각 나올 수도 있겠지 해서 정리하는데 상대방 입장도 내 입장이랑 똑같다. 그리고 오히려 도둑 기준이면은 나는 내 집에 그냥 있다가 도둑이 들어온 거니까 법적으로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도둑이 아니죠. 도둑은 무조건 나를 죽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고 내 금품을 훔치고 오늘 밤에 빠져나가야 돼요. 리스크가 많아.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뭔가 잘못되면은 감옥 가면 뭐 평생 썩는 거죠. 그때 당시면 뭐 처형될 수도 있나요? 저 방송이요? 다음 주에도 이틀을 할 것 같아요. 공지할게요. 오늘 방송 끝나고 다음 주에 아마 수요일이랑 토요일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저녁 중에. 그러니까 상대방은 지금 무조건 도둑질을 성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뭐 살인을 하던지 아무튼 나랑 싸워야 된다면은 상대방도 나만큼 무섭다. 적어도 오히려 나보다 더 무섭다. 오히려 내 집에 지금 어두운데 그때 당시 뭐 어둡잖아요. 밤이니까 어두운데 오히려 나는 내 집에 구조물을 다 알고 있어. 어디로 이동해야 되는지 그런 걸 오히려 다 알고 있고 상대는 그야말로 처음 오는 거야. 처음 오는 거고 밤이어서 어둡고 빨리 몇 분 안에 모든 일을 다 끝내야 돼. 근데 나랑 붙으면은 누가 더 꿀릴까? 지금 누가 갑인가? 누가 더 무서운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하스스톤에서 이제 정리를 하냐 직공을 하냐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같은 상황에서 내가 먼저 때리기 때문에 상대가 5거랑 4, 6 이렇게 있는 게 별로 신경 쓰이지가 않죠. 안 잡히네.